그는 부정하면서 그녀가 그를 안았을 때 얼굴이 변한 걸 봤다고 지적했어. 축제에서 나타난 그 소녀의 얼굴로 변한 거였어. 비가 내리는 어딘가에서 토키코가 미호한테 축제 가자고 물었지만 미호는 슬프게도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대답했어. 토키코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다른 곳에서 아이로와 수는 오래된 진료소의 단서를 찾으러 가기로 했어. 그때 수는 아이로한테 과거에 경찰관을 도전해서 진료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잡아서 실패했다고 말했어. 버려진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아이로는 오시오한테 근처에 그림자 없냐고 물었고 그녀는 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로는 진료소가 정말 가치 있어 보인다고 감탄했어. 수는 그게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거라서 100년 넘게 됐고 1960년부터 버려져 있었다고 알려줬어. 아이로는 그림자와 관련된 게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위를 봤어. 2층은 직접 확인 못할 테니 오시오한테 능력을 써서 올라가 보라고 했어. 잠시 후 그곳에서 여러 약품을 발견했어. 사용 안 하는 독약도 있고 오래된 환자 데이터와 처방전도 있었어. 아이로가 읽어보고 나서 그림자나 칼리오스트로 증후군과 관련 없다고 했어. 갑자기 오래된 무서운 조각상을 봤어. 왼팔에 도미가 새겨져 있었어. 그 순간 수는 그 조각상을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났어.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 히로코사마라는 신이라고 나왔어. 왜 그런 곳에 있고 사람들이 왜 안 섬기는지 궁금해졌어. 오시오한테 2층 검색 결과를 물어보자. 그녀는 하루 종일 걸릴 거라고 했어. 그 후 아이로는 벽 틈새로 들어가서 안쪽에 뭐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어. 오시오가 들어가 보니 열쇠가 필요한 문이 있었어. 아마 어딘가로 통하는 입구일지도 몰라. 그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실패해서 좀 쉬기로 했어. 그때 아이로가 생각하다가 조각상 배가 부른 걸 봤어. 여자일 수도 있겠다고 했어. 수는 다산의 신이라고 치부했지만 오시오가 스캔 능력을 써서 조각상 배에서 열쇠를 꺼냈어. 그 후 잠긴 곳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어. 여기서 수는 섬의 몇몇 곳이 전쟁 중에 이렇게 파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어. 그 장소가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어서 놀랐어. 갑자기 오시오가 불안함을 느꼈다고 털어놨어. 아이로가 그녀한테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면서 나도 최대한 지켜줄게라고 했어. 조사를 시작하자. 오래전에 누군가의 흔적을 지운 그림자를 발견해서 놀랐어. 갑자기 쥐가 나타나서 어딘가로 갔어. 오시오가 그림자가 거기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갔어. 아이로가 조심하라고 했고 곧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 그들은 힘을 합쳐 싸웠고 그림자가 수를 제압하려 할 때 아이로가 쏘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 순간 오시오가 아이로가 밤새 무기 훈련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림자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그 후 그녀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 방향을 가리켰어. 잠시 후 수는 아이로한테 오시오가 총을 복사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는 원래 물건이 지워져야 가짜를 복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 그의 총도 원래 가짜라서 오시오가 복사 못한대. 그 후 총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보니 완전히 다른 장소에 도착했어. 바다 같은 냄새가 나고 갑자기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아이로가 오시오한테 도망치라고 했어. 아이로 일행이 그림자와 싸우는 동안 나구모는 사냥꾼한테 계획을 실행할 건지 물었어. 그녀의 걱정이 기우일 뿐이라고 바랐어. 한편 아이로는 그림자들이 처음부터 오시오를 노리고 있었고 일부러 그녀를 공격 안 한다는 걸 깨달았어. 오시오가 다칠 때 수는 그림자에게 총을 쏘고 아이로는 그녀의 상처난 팔을 확인하러 갔어. 그 순간 나구모가 그녀의 분신 레아노스케로 변신해서 사냥꾼과 함께 그림자와 맞닥뜨렸어. 다른 쪽에서 미우는 아이로가 늦어서 그림자병에 걸릴까봐 걱정했어. 갑자기 집 앞에 시오리의 머리띠를 받고 그림자를 발견해서 쫓아갔는데 경찰관이 나타났어. 그는 시오리가 그쪽으로 달려간 걸 봤다고 했지만 그는 겁에 질려서 아무도 못 봤다고 했어. 한편 시오리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서 개방된 맨홀 뚜껑을 가리켰어. 미우가 맨홀에 다가가자 경찰관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어. 초등학생이 맨홀에 들어갈 수 없대. 경찰관이 물러나려 하자 미우가 그게 실종된 소녀를 구하면 유명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어. 한편 아이로 일행은 그림자로부터 탈출해서 바다 같은 곳에 도착했어.
하지만 오시오가 그건 가짜라고 했어. 아이로는 그게 바다와 연결된 게 틀림없다고 추측했어. 수는 가스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출구 찾아보자고 했어. 또 공격당하면 골치 아프다고. 갑자기 오시오가 약해지기 시작했어. 아이로와 수가 그녀한테 달려갔어. 그녀는 진짜 오시오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 그림자로부터 입은 피해 때문에. 하지만 진짜 오시오는 제가 돼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오른팔을 지워서 고통을 멈춰야 한다고. 그 순간 토키코가 나타나서 다들 충격받았어. 그들은 왜 그녀가 거기 있는지 물었어. 그녀는 손상된 요소인 오시오를 데려오러 왔다고 했어. 하지만 아이로가 찾아서 데려온 걸 고마워했어.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 테니까. 토키코가 다가오자 아이로가 거의 무기를 겨눌 뻔했어. 하지만 그녀는 인간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의 무기는 그림자를 죽이는 거라서 그녀는 안 죽는다고 했어. 다른 곳에서 수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간호사한테 누군가에게 식사 챙겨달라고 했어. 토키코가 오시오에게 다가가자 그림자 중 하나한테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수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 물었어. 토키코는 아버지한테 데려간다고 해서 수와 아이로가 충격받았어. 그녀는 진실의 시간이 왔다고 알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했어. 한편 사냥꾼과 나구모는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었고 소녀는 미우를 놓쳤다고 불평했어. 사냥꾼은 일단 생존에 집중하라고 했어. 갑자기 시오리의 그림자가 나타나서 나구모는 전에 속은 게 아니었고 그녀가 하수구로 빠진 걸 알았어. 시오리는 왜 또 그녀의 앞을 막는지 물었고 죽지 말라고 경고했어. 시오리는 나구모한테 류노스케가 그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어. 갑자기 하인이라는 그림자가 소녀 뒤에 나타나서 14년이 지났지만 이번에 시오리의 기억을 써서 돌아왔다고 했어. 사냥꾼이 나구모한테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어. 갑자기 사냥꾼이 다쳤고 나구모도 다쳤지만 그녀는 도망쳤어. 시오리는 어머니 하이니한테 미래를 아는 게 좋지 않다고 하면서 나구모를 쫓을지 물었어. 그녀는 간이 다쳤을 거라서 내버려두면 곧 죽을 거라고 했어. 동굴에서 영웅 일행은 토키코와 함께 걷고 있었고 그녀는 미우한테 지금 본 걸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는 그녀를 그 일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했어. 한편 그림자가 천장까지 뻗쳐 있고 빨간 옷 입은 여자가 혈액용에게 연결되어 앉아 있었어. 그녀는 9번째라고 하면서 식사 시간이라고 했어. 토키코는 그 여자가 히토가시마의 여신이고 그림자들의 어머니 하이니의 기원이라고 설명했어. 첫 복사된 사람에서 비롯됐어. 하이니가 약해져서 걸을 수 없게 되면서 대체 몸이 필요해졌어. 갑자기 하이니가 시오리로 변신해서 영웅을 화나게 했어. 그녀는 그가 다시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어. 한편 토키코가 수의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간호사 나고루를 불렀어. 토키코는 히토가시마에서 매년 4명이 사고로 죽고 그들의 시체를 진료소에서 하이니에게 먹였고 수의 조상들도 그랬다고 했어. 갑자기 영웅 일행은 진짜 오시오의 시체를 발견했지만 하이니가 먹지 못했어. 수의 아버지가 불탄 시체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와 영웅은 토키코한테 왜 하이니를 보호하는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물었어. 그녀는 오시오의 죽음이 예기치 않았고 그녀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죽었다고 했어. 수는 누나한테 소리치면서 하이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고 참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고 했어. 그들의 엄마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버지가 하이니한테 그림자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갑자기 영웅은 하이니가 오시오의 시체를 먹으려는 걸 깨닫고 오시오의 복제체한테 무기를 복사해서 하이니를 없애자고 했어. 그녀가 사람을 먹을 때 잠시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건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그들은 하이니와 싸웠고 복제체가 오시오의 시체를 훔쳤어. 잠시 후 하이니가 영웅을 먹으려 했어. 하지만 갑자기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서 미유는 인질이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순간 토키코와 수는 미유의 등장에 충격받았고 토키코는 미유한테 손대지 말라는 약속을 어겼다고 소리쳤어. 하지만 그림자는 뭔가 시도하면 그녀를 죽일 수 있고 그들은 내일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 갑자기 그림자가 그녀의 형제를 죽였고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다고 했어. 다른 곳에서 나구모는 다치고 의식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경찰관을 만나서 미유에 대해 물었어. 그는 괴물이 그녀를 데려갔고 많은 괴물들이 나타났다고 했어.
그녀는 그의 무기에 대해 물었고 그는 잃어버렸다고 했어. 그 다음 그는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그 후 기억이 안 난대. 나구모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동굴 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 하이니는 수와 토키코를 죽인 후 오시오한테 다가오라고 했어. 영웅은 대신 자신을 먹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영웅 노릇하지 말라고 했어. 그 다음 그녀는 그의 눈을 뽑았고 하이니가 오시오를 재프로그래밍하려 할 때 영웅이 어떻게 눈을 되찾았는지 놀랐어. 영웅이 보는 세계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힘이라고 했어. 하지만 진짜 죽음을 겪지 않으면 그 힘을 완전히 깨닫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살려두고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그 순간 영웅은 모든 걸 구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 빨리. 그는 독성수은 염화물을 마셔서 시간을 되돌렸어. 하이니가 오시오를 죽이려 할 때 영웅이 그녀를 데리고 갔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어. 영웅은 시간을 되감은 후 나구모와 사냥꾼 앞에 나타났어. 갑자기 오시오가 영웅 옆에 나타나서 나구모를 안고 살아났다고 했어. 사냥꾼이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영웅이 막았어. 나구모는 영웅과 함께 그가 보는 걸 현실로 만드는 능력에 대해 생각했어. 그의 오른쪽 눈이 하이니의 거라서 그림자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나구모는 그 눈을 언제 얻었는지 물었고 그는 아마 섬에 돌아온 후 얻었을 거라고 했어. 그녀는 오시오가 그걸 준 게 틀림없다고 추측했어. 그 후 영웅은 시오리의 집 앞에 서서 계획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어. 오시오는 이전에 스캔한 데이터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 그들은 세부 사항을 다시 검토하던 중 나구모가 쓰러지면서 7월 22일이 원래 아는 대로 아니라고 외쳤어. 갑자기 시오리가 거대한 그림자와 함께 나타나서 영웅의 팔에 표시를 해서 어떤 세계로 가든 찾을 수 있다고 했어. 그녀도 반복할 수 있으니까. 영웅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고 갑자기 그와 사냥꾼이 시오리와 그림자와 싸웠어. 시오리는 하이니로 변신해서 그냥 인사하는 거라면서 영웅이 가는 곳마다 따라갈 거라고 했어. 사건이 전개되면서 다들 죽은 후 영웅은 다시 시간을 되감았어. 오시오는 팔 그림자의 데이터를 복사 못한다고 했어. 데이터가 없어서. 하지만 하이니와 같은 냄새가 난대. 게다가 하이니는 시간 루프를 통해 영웅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추적을 끊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해. 영웅이 7월 22일로 돌아왔을 때 날씨가 비가 오는 게 이상했어. 전해마다 맑았는데 그는 나구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앨런의 식당에 들어가는 걸 봤고 오시오는 따라가자고 했어.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 보니 나구모의 동반자는 쌍둥이 형제 리오노스케였어. 그 순간 영웅은 엄마 아케미가 살아있는 걸 봤고 14년 이상 전으로 돌아간 걸 알았어. 엄마는 식당에서 축하 행사가 있어서 안주가 무료라고 했어. 나구모는 인파 때문에 가려고 했지만 아사코가 막았어. 갑자기 카라키리가 식당 10주년을 축하하러 들어왔어. 아사코와 리오노스케 사이에 대화가 오갔어. 나구모의 새 친구에 대해 물었지. 그녀는 다카노스 산에서 만났다고 했어. 그 다음 장면이 바뀌면서 영웅은 히시가타의 진료소로 갔어. 거기서 나구모가 형제와 친구와 함께 있었어. 나구모는 2층 창문에서 빛이 날 거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곳이 위험하고 유령이 나온다고 경고했어. 하지만 그녀는 친구와 약속했으니까 지킬 거라고 했어. 곧 리오노스케가 아사코와 함께 갔고 하이니가 나구모 앞에 나타났어. 영웅은 그 광경에 충격받았어. 그 후후 영웅은 하이니가 나구모한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면서 CD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나구모가 CD가 누구냐고 물었고 하이니는 탐욕의 화신으로 내 팔이 있다고 했어.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날 나구모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가 났고 하이니가 그 피를 핥기 시작했어. 또 다른 날 하이니가 슬퍼 보이면서 배고프다고 했어. 나구모는 스낵 말고 다른 걸 먹으라고 했어. 그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하이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사냥 가서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가족은 여름에 다 죽었다고 했어. 하이니는 나구모한테 그림자를 만지라고 했어. 그녀의 손이 아주 따뜻하다고. 어느 밤 리오노스케가 다카노스 산에 갔고 갑자기 땅에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어. 그는 그녀가 나구모의 친구냐고 다가갔어. 곧 나구모가 나타나서 하이니가 리오노스케의 시체를 먹은 후 앉아있는 걸 봤고 그녀를 꾸짖었어. 갑자기
하이니의 눈이 무섭게 땅으로 떨어졌고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어. 그 그림자가 나구모를 먹으려 할 때 사냥꾼이 그녀를 지켰어. 사건이 고조되면서 우시오가 영웅한테 나구모의 캐릭터를 분석해줬어. 그녀가 높은 신체 능력을 가진 걸 알았어. 그녀는 리오노스케와 합체해서 그림자와 싸웠어. 그 다음 장면에서 나구모가 섬을 떠났지만 하이니는 다음에 죽일 거라고 약속했어. 현재 코바야 집에서 시오리는 영웅이 매번 시간을 되감을 때 힘이 약해져서 진짜 죽을 순간이 올 테니까 그걸 이용하겠다고 했어. 사건이 계속되면서 영웅은 나구모한테 리오노스케의 의식이 그녀 몸속에 들어갔고 이전에 도와준 게 그의 힘 때문이라고 말했어.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리오노스케를 소환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형제가 자신을 죽인 그림자와 마주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리오노스케가 온 힘을 다 싸웠고 마지막으로 5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어. 그들은 재빨리 계획을 세웠고 영웅은 팔의 표시가 나타나서 불안해했어. 나구모는 적이 반복하니까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했어. 영웅은 다들 모아서 생존을 보장할 수 없고 그림자와 싸우는데 강제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따라오겠다고 했어. 갑자기 루프가 반복되면서 영웅은 우시오와 미유와 함께 들어가서 진짜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걸 알았어. 그는 하이니가 그들의 반복을 눈치챘으니까 이용한 거라고 깨달았어. 그 후 영웅은 다들 모여서 다음 계획을 생각했고 하이니가 4번째 시간 되감기부터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했어. 그녀가 그들의 기억을 복사해서 미리 알았을 거라고. 빨리 시디가 내 다리로 다가오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영웅과 맞닥뜨렸어. 시오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했어. 그는 그들이 어디에 있고 함정을 팠는지 물었고 영웅은 그들처럼 비겁한 방법 안 쓴다고 했어. 공정하게 싸우자고. 시디는 그가 자신만만해 보인다고 했어. 갑자기 우시오가 나타나서 영웅을 데리고 갔어. 시디는 싸움이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했어. 갑자기 다들 싸움에 참여했어. 사냥꾼은 저격 위치에 섰고 경찰관과 수는 무기를 들고 나구모는 자기 영역을 맡았어. 토키코는 그림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우시오의 도움으로 하이니와 그림자들의 연결을 끊었어. 하이니가 화가 나자 우시오는 그녀한테 싸우자고 했고 하이니는 시디와 합체해서 우시오를 쫓았어. 곧 우시오가 그들 앞에 서서 이게 함정이라고 했어. 영웅이 위에 있다고. 갑자기 영웅이 성냥을 던져서 모든 걸 불태웠어. 사냥꾼은 그림자들이 그 불바다에서 빠질 수 없다고 나구모한테 말했어. 그 순간 우시오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불이 그림자들의 약점이었으니까 시오리가 뛰어들어와서 이게 뜨겁지만 고칠 거라고 했어. 그 순간 영웅이 불꽃을 쏘고 우시오가 그녀를 잡아서 지웠어. 그녀한테 시오리의 얼굴을 쓰면서 바보처럼 웃지 말라고 했어. 갑자기 우시오가 시디의 손에 잡혀 불 속으로 끌려가면서 영웅도 다쳤어. 그는 불이 우시오를 삼키는 걸 지켜봤어. 하지만 갑자기 우시오가 나타나서 시디를 잡았어. 시디는 우시오의 인형 머리카락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 잠시 후 모든 게 끝나고 정적이 흘렀어. 우시오가 나와서 시디를 거의 이겼지만 그는 도망쳤다고 했어. 한편 하이니와 시디는 다른 장소에 나타나서 영웅의 상태를 물었고 시디는 그가 죽을 거라면서 다음 루프가 시작될 거라고 했어. 영웅이 우시오를 확인하러 가자. 그녀는 괜찮지만 그의 상처가 걱정된다고 했어. 그는 온라인에서 방탄복 만드는 걸 보고 입었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했어. 사건이 가속화되면서 영웅은 자신의 복제체 미호와 마주쳤어. 그는 그녀한테 정체를 물었고 그녀는 미호라고 어제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했어. 그는 그녀의 엄마가 하인이냐고 물었어. 맞아. 그는 진짜 미호의 브레이크를 끄는 게 그녀였고 자신을 죽이려 한 건지 의심했어. 그녀는 미호가 죽어도 상관없고 결국 임무는 완성될 거라고 했어. 한편 오시오는 미호한테 소리치면서 그녀가 진짜 미호를 대신하려 한다고 했어. 그 순간 토키코는 충격받아서 가짜 미호를 만들어 오시오를 찾는 줄 몰랐다고 했어. 그 다음 미호는 진짜 미호를 죽일 생각 없다고 했어. 그 순간 토키코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이니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하이니의 목적은 토키코의 엄마를 구하는 것 말고도 있었어.
그녀는 아버지가 하인이와 협력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게 수를 화나게 했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지만 하인이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들 해시가타의 진료소로 가기로 했어. 수는 밤 10시에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 했어.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고 수는 그 장소가 이상하다고 했어. 토키코는 빈 방에 책상, 창고, 침대가 있다고 했어. 그 다음 나구모가 주위에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어. 곧 소리가 났고 영웅은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지만 고장 난 거였어. 한편 나구모는 총알 자국을 받고 싸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 그 다음 그녀는 아래층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 내려가 보니 수는 엄마의 휠체어를 발견하고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어. 오시오의 시체를 찾으러 가다가 사라진 걸 알았어. 영웅은 누군가 숨긴 거라고 했어. 시체가 거기에 있으면 그들에게 불리하니까 토키코는 나구모한테 하이니에게 음식을 운반하던 비밀 통로를 가리켰어. 다들 앞으로 가자 수의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걸 봤어. 영웅이 거의 쏘려면 했지만 오시오가 능력을 써서 수의 엄마를 기절시켰어. 토키코는 아버지한테 응급처치를 해서 숨을 쉬게 했고 곧 그는 의식을 되찾았어. 수는 모든 걸 고백하라고 했어.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수의 아버지는 하이니가 그들의 도착을 알았을 테니까 모든 걸 밝힐 거라고 생각했어. 빨리. 그는 토키코한테 다들 죽이라고 했어. 그래야 하이니가 다시 그를 믿을 테니까.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어. 그림자들이 약속을 지킬 생각 없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수의 총을 빼앗아 토키코를 쐈어. 놀랍게도 토키코는 미오의 그림자가 자신을 복사하게 허락했고 진짜 토키코는 미오와 차에 앉아 있었어. 안에서 다들 미오한테 감사했고 수는 아버지가 의사면서 사람 죽이는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꾸짖었어. 곧 수는 미오한테 아버지를 복사해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못했어. 아버지의 그림자가 이미 복사됐다가 죽어서 면역이 된 거라고. 갑자기 간호사가 나타나서 의사한테 히로코한테서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 해시가타 가문은 그림자를 오랫동안 섬겼지만 이제 필요 없대. 그 다음 그녀는 영웅한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말하면서 그는 귀찮은 거미처럼 생생하다고 했어. 하지만 끝날 거라고. 잠시 후 수의 엄마가 깨서 하이니를 죽이겠다고 했어. 의사는 반대했어. 하이니를 죽이면 모든 그림자, 오시오도 죽는다고. 하지만 오시오는 반대하지 않았어. 그녀는 실제로 이틀 전에 죽었고 지금은 보너스 시간이라고 했어. 모두를 구할 수 있으면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그 다음 영웅은 의사한테 하이니의 계획에 대해 물었고 그는 그녀가 깊고 넓은 바다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어. 영웅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곳에는 그림자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의사는 그곳에서 시간 개념이 없고 그는 그림자가 돼서 살 거라면서 토키코와 수도 뒤따를 거라고 했어. 그 순간 그의 아내는 자신을 구해줘서 고마웠지만 모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포기하겠다고 했어. 그 후 의사는 그들에게 그림자 병 진단 기록을 보여줬어. 실제로는 하이니의 음식이었어. 그리고 영웅의 부모도 그 기록에 있었다고 했어. 영웅은 부모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지만 의사는 그들이 히로코의 동굴을 발견해서 시디가 죽이고 시체를 바꿔치기 해서 사고처럼 보이게 한 거라고 했어. 영웅은 시디의 진짜 정체를 아는지 물었고 의사는 하이니의 수호자이자 첫 아이라고 했어. 그리고 해시가타 진료소의 창립자이자 첫 의사였다고. 아침에 영웅은 눈이 아프고 두통이 심해져서 깨웠어. 그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고 23일까지 버티면서 그림자를 최대한 없애기로 했어. 장례식에서 나구모가 본 그림자부터 그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어. 나구모 팀과 오시오 팀. 오시오 팀은 코후은이 식당에 잠시 멈춰서 앨런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환영했어. 미오는 식당에서 돕고 그녀의 그림자가 지키고 수는 그녀와 함께 할 거였어. 곧 미오는 오시오한테 진짜 오시오의 머리카락을 줘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게 했어. 오시오는 그녀를 천재라고 했어. 어딘가에서 영웅은 오시오와 함께 서서 그녀가 아무것도 못 본다고 확인했어. 그는 나구모가 히토부치 가문이 모두 그림자가 됐다고 한 게 전부 사실이라고 알려줬어. 장례식에서 나구모가 본 그림자들 중에 선생님 바치도 있었고 그는 오시오와 바치 선생님과 함께한 순간을 회상했어. 그 후
그들은 다카노소 산에 가서 그림자를 추적해서 선생님의 복수를 하기로 했어. 갑자기 그림자들이 그 지역의 아이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구하기 시작했어. 그 순간 영웅은 아이들한테 자신과 오시오가 비밀 임무 중이라고, 그들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갑자기 땅에 피를 발견했어. 오시오가 능력을 써서 그 피가 오사카에서 온 34세 여성 관광객의 거라고 찾았어. 그 다음 사건이 빨리 전개되면서 영웅은 모든 게 시작된 히로코 사원에 가서 카라키리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 1732년으로 돌아가서 히토가시마 섬에서 규오 대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었어. 어느 날 거대한 고래가 오모토함에 떠밀려 왔고 주민들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 그들은 모여서 먹었고 어부의 딸이 다가가자 고래에서 빛이 나서 그녀를 삼키고 그녀의 형태를 취했어. 주민들은 저주라고 두려워하면서 그녀를 히로코라고 섬겼고, 그래서 히로코 사마의 전설이 섬에 생겼어. 사원에서 영웅은 카라키리와 얘기하면서 어제 도쿄에 가서 게임 행사 축하하러 간다고 했어. 그는 깨웠고 영웅은 나구모의 소설 늪의 사나이에 대해 물었어. 카라키리는 그게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좋아한다고 했어. 영웅이 나가려 할 때 카라키리가 멈춰서 어제 그림자병에 대해 물었는지, 그걸 계속 생각하겠냐고 했어. 영웅은 다른 걸 물어볼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나구모는 300년 전 히로코 사마라는 존재가 섬에 떠밀려 왔고 데이터 복사를 먹고 우주에서 유성으로 온 것 같다고 했어. 그 후 섬 주민들은 고래로 변신한 걸 섬겼고 어부의 딸을 삼키면서 그림자 병이 시작됐어. 카라키리는 그림자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설득했지만 영웅은 부모와 우시오를 죽였고 내일 축제에 가면 누구든 죽일 거라고 주장했어. 카라키리는 판타지 책과 우시오의 상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쉬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영웅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면서 수의 아버지한테서 가져온 사진을 보여줬어. 의사의 할아버지와 함께한 사진이 70년 넘게 된 걸 왜 찍었는지 물었어. 그 후 그는 총을 겨눠서 그게 CD라고 밝혔어. CD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어. 그 다음 영웅은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의 정체를 물었어. 그는 인간이지만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장면이 과거로 넘어가서 의사는 CD와 해시가타 가문이 원래 한 가문이었지만 나뉘었다고 했어. CD 가문은 신을 섬겼고 해시가타 가문은 의사가 됐어. CD는 하이니에게서 태어났고 300년 동안 하이니가 그의 탄생을 새로워서 젊음을 유지했어.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어. 현재 영웅은 CD한테 그가 인간과 그림자의 하이브리드라고 대놓고 했어. 하지만 CD는 차갑게 말하면서 42살 때 규오 대기근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부들이 죽고 아이들이 물고기를 못 얻었다고 했어. 영웅은 하이니가 그때 나타났고 정말 여신이었는지 물었어. 하지만 CD는 그 신화의 부분이 거짓이라고 했어. 하이니가 수백 명을 그림자로 만들면서 섬 주민들이 낚시해서 많은 사람을 구했고 히토가시마를 살린 거라고. 그래도 영웅은 믿지 않았고 우시오는 왜 영웅의 부모를 죽였는지 물었어. 그는 그들이 히로코를 발견해서 바보처럼 죽었다고 했어. 한편 우시오는 영웅한테 CD를 쏘라고 했지만 그가 주저하자 그녀가 직접 죽였어. 그는 너무 착하니까 더러운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그 다음 그녀가 CD를 죽였다고 팀한테 연락했지만 갑자기 CD가 뒤에서 나타나서 우시오를 죽였어. 죽기 직전 그녀는 영웅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 봤다고 했어. 곧 영웅도 죽었어. 영웅은 새로운 타임라인에서 숲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깨웠어. 그 순간 하이니와 마주쳤어. 그녀는 마지막 에너지를 써서 그를 이겼고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했어. 그림자들이 그와 아이들을 둘러쌌지만 갑자기 사라졌어. 비밀이 우시오의 펜던트에 있었다고. 그는 폰을 꺼내서 다들한테 전화해서 우시오가 죽었다고 하면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 그들은 30분 후에 토아짐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놀랍게도 하이니가 영웅의 형태로 변신해서 그 전화를 한 거였어. 식당에서 영웅은 아이들과 함께 가서 앨런한테 다들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 그는 30분 전에 영웅을 만나러 갔다고 했어. 그는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했어. 영웅은 잠시 생각하고 하이니가 자신을 복사한 걸 확인한 후
미호를 확인하러 갔어. 그녀의 그림자가 다쳤어. 복제체는 다들 영웅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는 전화 안 했다고 했어.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복사한 걸 알았어. 그의 그림자가 그랬다고. 나구모는 섬으로 이동해서 어부한테 소총 준비하라고 했어. 갑자기 그녀 앞에 영웅과 다른 복제체가 서서 그게 하인이라고 알았어. 나구모는 영궁에 대해 물었지만 시디가 뒤에서 공격해서 그녀가 피해갔어. 시디는 하인이가 14년 전에 그녀의 형제를 복사했다고 했지만 그녀의 인간 성격이 형제 죽인 걸 견디지 못해서 그 부분을 거부하고 눈을 뽑았다고 했어. 빨리 나구모는 하인이가 일어난 일에 책임 있다고 했어. 그들의 우정이 그녀를 다치게 했으니까 형제의 죽음에 카라키리는 내 팔 그림자로 변신해서 나구모가 그의 힘을 봤어. 그는 그녀를 맹렬히 공격했고 나구모는 근육 피로 때문에 더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유일한 목표는 시디를 어부의 사정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어. 그 순간 나구모는 리오노스케를 소환해서 시디를 없애기로 했어. 시디의 갑옷을 부수려면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안에 인간만이 할 수 있어. 그 다음 그녀는 몸을 그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했어. 그 지점에서 시디는 정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제일 싫다고 하면서 재미있는 대화는 끝났다고 공격했어. 하지만 잠시 후 싸움이 끝나고 나구모는 마침내 해냈다고 했어. 어딘가에서 시디의 다른 복제체가 있었고 미호가 영궁의 명령으로 그를 죽였어. 하지만 기억을 추출하려 할 때 그는 인간이었으니까 영웅이 놀랐어. 갑자기 영웅은 다친 토키코를 받고 나구모와 다른 사람들이 섬에 있다고 알려줬어. 바로 영웅은 9번째로 시간을 되감아서 다들 구하러 갔어. 그 순간 그는 미호와 술을 만나서 폰을 끄라고 한 후 복제체 미호를 데리고 토하지마로 가서 다들 구했어. 영웅이 도착하니 나구모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어. 곧 하이니와 시디가 왔고 영웅은 나구모한테 다가가서 확인했어. 그는 다시 시간을 되감으려 했지만 미호가 막았어. 더 이상 반복 못한다고. 나구모가 죽기 전에 시디가 하이니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어. 그녀는 그냥 애처럼 안아주고 싶어하는 아이고 괴물이지만 그를 풀어줘야 한다고. 그 후 영웅은 의사를 만나서 나구모의 시체가 지하에 있고 부모한테 알릴지 고려 중이라고 했어. 하지만 영웅은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곧 의사는 시디의 다른 몸에 대해 말했어. 아버지한테서 들었는데 시디가 자기 몸을 하나 더 유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고. 빨리 영웅은 다들 모여서 우시오의 위치를 우연히 알아내고 그녀가 나타날 곳을 찾았어. 시디는 그녀가 달랐어. 영웅은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길 수 있다고 했어. 아니면 우시오를 영원히 잃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어부는 영웅과 함께 앉아서 나구모가 죽기 전에 리오노스케의 의식을 영웅한테 옮겼으니까 리오노스케로서 얘기했어. 그 순간 리오노스케는 어부한테 그림자 이야기를 믿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어. 한편 하이니는 시디한테 우시오를 찾아서 없애기 전에 없애라고 했어. 영웅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디가 우시오를 찾은 직후 그림자로부터 구했어. 하지만 시디가 우시오의 머리카락을 만지자 그의 팔이 재생되지 않고 인간으로 남아서 놀랐어. 그래서 우시오가 이번에 많이 발전했다고 결론 지었어. 우시오가 시디를 공격하려사 할 때 미유가 막아서 영웅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했어. 곧 영웅은 자신을 죽여서 시간을 되감은 후 방랑하는 그림자의 도움으로 하이니를 없애고 팔의 표시를 지우는 계획을 논의했어. 그 후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헤어졌어. 영웅 일행이 터널을 지나갈 때 우시오는 화약, 고기, 열매 냄새가 난다고 했어. 갑자기 시디가 공격해서 영웅은 사냥꾼한테 피하라고 했어. 그 다음 영웅이 시디한테 쏘자 시디가 사냥꾼 앞에 떨어졌어. 사냥꾼은 그를 한심하다고 했고 시디는 얘 친구라서 비켜달라고 했지만 사냥꾼은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 그 후 다들 하이니와 시디와 온 힘을 다해서 싸웠고 잠시 후 우시오가 하이니를 이겼어. 시디는 사라졌어. 우시오가 영웅한테 돌아가자 그녀가 하이니와 같은 눈을 얻은 걸 보고 그녀에게서 붉은 빛이 나서 영웅의 오른쪽 눈이 아팠어. 그 순간 시디가 움직이면서 이게 대단하다고 했어. 하이니가 패배한 후 그녀는 눈이 없는 작은 아이로 변신했어. 시디는 그녀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버리고
희망이 없다고 했어. 하지만 곧 하이니의 눈 하나가 우시오한테 옮겨간 걸 알자 시디는 그걸 훔쳐서 최종 목적을 이루려고 했어. 그는 하이니를 고향으로 데려가서 문을 열고 영웅한테 쫓아오라고 했어. 문이 열리자마자 주변 모든 걸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다들 최대한 버티려고 했어. 문 안으로 들어가자 영웅은 우시오가 옆에 없어서 그녀를 부르고 찾기 시작했어. 그 사이 아류노스케가 우리 주인공한테 몸 좀 빌려서 피해 안 당하게 하자고 제안해. 이대가 위험천만하니까 혼자서 대처 못할 수도 있다고. 곧이어 주변에 짙은 그림자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주인공이 깜짝 놀라. 류노스케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고 말해. 곧 우시오를 만나는데 그녀가 땅바닥에 앉아 이상한 상태로 그녀한테 다가감. 그때 우시오가 정신 차리고 하이니가 그녀 안에 들어있다고 알려줌. 그런데 하이니는 나쁜 쪽이 아니래. 그녀는 두 부분으로 어린 하이니와 히로코가 합쳐진 상태야. 하이니가 그들과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주인공이 허락함. 갑자기 하이니가 우시오의 몸에서 나타나서 모두의 죽음에 사과하고 시디가 그들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비난함. 그 다음 시디가 현실 세계를 장악하고 인간들을 몰살할 계획이라고 알려주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동맹을 제안함. 그때 머리 위로 공습 소리가 들리고 SCD가 공중 무기를 이끄는 걸 발견함. 하이니가 시디가 우시오의 눈을 훔쳐서 최종 목표를 이루고 현실 세계를 파괴할 계획이라고 말함. 그래서 그들을 이대로 유인한 거야. 그 후 시디가 무기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하이니가 그 편에 서서 약점을 드러냄. 우시오가 시디를 공격하다가 그에 대한 위험한 비밀을 알아내. 시디에게 진짜 몸은 현실 세계에 있고 그는 하이니를 통해 멀리서 갑옷을 조종하고 있음. 우시오가 시디의 몸 일부를 지워보니 지워진 부분이 재생되지 않아서 갑옷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는 걸 깨달음. 일이 급정해 되면서 우시오와 시디의 치열한 싸움 끝에 우시오가 지쳐서 쓰러짐. 주인공이 그녀를 받아주고 하이니가 우시오의 몸이 아주 약해졌다고 말함. 곧 주인공이 시디를 공격하지만 시디가 맹렬히 반격함. 류노스케가 우시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무기를 바꾸자고 함. 우치오가 주인공의 무기를 나구모의 그림자, 해머로 바꿀 수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시디가 공격을 피하고 류노스케를 던져버림. 시디가 류노스케를 조종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함. 그때 우시오가 주인공의 총을 복제함. 곧 주인공이 그걸 잡고 시디를 곧 그들은 해변에 도착해서 300년 전 과거로 돌아감. 그때 하이니가 시간이 되돌아간 걸 깨닫고 그들 사이의 대화가 이어짐. 갑자기 어린 소녀가 섬 주민들이 신으로 여기는 고래에게 다가감. 주인공이 소녀의 손을 잡고 멈추게 함. 그 앞에 서자 소녀가 귀신이라고 소리치며 도망감. 귀신, 주인공이 자신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했나 싶어. 그 후 우치오가 고래를 지우기로 함. 고래가 사라지면 모든 그림자도 사라질 테니까 그녀가 다가가서 지움. 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다시 페리에 도착해서 나구모 류노스케를 만남. 시간이 되돌아왔지만 이번엔 나구모를 바로 알아봄. 페리에서 내리자. 이 일들을 전해 본 것 같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음. 그 후 미유, 수, 토키코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시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우치오가 보자마자 주먹 날릴 거래. 그들은 재빨리 우치오가 있는 데로 데려감. 그를 만나자마자 우치오가 주먹을 날리면서 가방 들고 가버린 게 오만한 짓이라고 말함. 곧 주인공이 에란의 식당으로 가서 에란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미스 미요 씨가 축제를 즐기러 왔냐고 물음. 주인공이 우치오의 전화를 떠올림. 그녀가 안 오면 부수러 올 거라고 위협했었지. 일이 빠르게 바뀌면서 코바 가게로 가서 시오리와 다른 애들을 봄. 시오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치오가 아침부터 그를 기다린다고 말함. 심지어 5번이나 언급했대. 그 후 절로 가서 카리키리를 만나는데 그는 이제 노인이 됨. 카리키리가 주인공한테 얼마나 갔었냐고 묻고 그는 2년이라고 대답함. 카리키리가 그의 아들이 본토에서 돌아왔고 올해는 그 애가 대신 불을 맡길 생각이라고 설명함. 그때 카리키리의 아들이 말함. 오시오가 해변 청소하다가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이틀째 찾고 있대. 그때 주인공이 카리키리를 떠나 해변으로 가서 우치오를 만나 도쿄에 있었던 걸 사과하고 그녀가 기뻐함. 갑자기 주인공이 해변 모래 속에 그녀의 목걸이를 발견해서 주움.
우치오가 이틀 전에 잃어버린 걸 사과하고 못 찾으면 어떻게 마주할지 모르겠다고 말함. 7월 24일 주인공이 나구모를 만나서 그녀가 오치오처럼 비슷한 꿈을 꿨고 이 꿈이 섬 주민들의 공유된 기억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함. 그때 에이사코가 코푸니 식당으로 달려옴. 갑자기 헤이니, 류노스케의 딸이 식당으로 달려와 나구모한테 달려감. 한편 아류노스케가 딸한테 나구모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인공과 얘기 시작. 나구모가 쓰는 새 책의 비밀을 털어놓음. 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축제가 시작되고 주인공이 오시오한테 해변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며 그녀와 함께 불꽃놀이를 봄.